탁자 위, 식탁 위는 차갑게 식은 공기로 가득했다. 햇살은 창을 비집고 들어와 먼지 알갱이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도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정적 속에서 멈춰버린 듯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숨을 죽였다. 남편 재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신문지를 넘기는 소리,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이 이 고요를 깼다. 그 소리들은 마치 고요한 폭풍 전야의 예고편처럼 지혜의 심장을 조여왔다. 어제는 분명 어젯밤은 달랐다.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폭발한 밤이었다. 재우의 무관심과 차가운 시선에 지쳐버린 지혜는 낯선 남자 서준과의 만남에서 잠시나마 자신을 잊을 수 있었다. 그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온기를 되찾아 주었다. 그의 눈빛은 재우의 그것과는 달랐다. 재우의 눈빛은 늘 계산적이고 차가웠지만 서준의 눈빛은 그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듯했다. 한 번의 충동적인 하룻밤은 지혜에게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지혜는 차가운 손으로 토스트를 만지작거렸다. 어젯밤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의 손길과 목소리만은 선명했다. 남편 몰래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재우에게 느끼는 알 수 없는 분노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렸다.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재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재우를 힐끗 보았다. 재우는 여전히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의 옆모습은 완벽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편. 그러나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가면을 아는 사람은 지혜뿐이었다. 그때 재우가 신문지를 접고 탁자 한가운데에 무심하게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지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작은 디지털 카메라였다. 흔한 몰래카메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이걸 보고 나서 얘기해. 단순한 문구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응축되어 있었다. 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움켜쥐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어젯밤의 온기만큼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재우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지혜는 감히 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 익숙한 침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은 지혜와 재우의 침실이 아니었다. 어젯밤 서준과 함께 머물렀던 그의 오피스텔이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어색하고 불안해 보이는 지혜의 뒷모습이 보였다. 서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과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이 전달되었다. 화면은 곧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재우가 찍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지혜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영상은 10분 정도의 짧은 길이었다. 하지만 그 10분은 지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재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혜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겨우 입을 열었다. 아, 이게 뭐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카메라를 꽉 쥐고 있었다. 봐도 모르겠어? 재우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당신이 어젯밤 남편 몰래 낯선 남자와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이걸 왜, 어떻게 알았냐고. 재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어젯밤 만난 남자, 내가 보낸 사람이야.
지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은 벼락처럼 지혜의 머릿속에 박혔다. 내가 보낸 사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미쳤다고? 아니, 지혜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바닥 안에 있었어.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지혜를 덮었다. 당신이 처음 그를 만난 순간부터 그의 이름을 알게 된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었어. 지혜는 충격으로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어젯밤의 달콤한 속삭임, 따스한 눈빛,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것? 간단해. 당신에게 모든 걸 빼앗는 것.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재우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지혜가 알던 재우의 웃음이 아니었다.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에서 얻고 싶었던 해방감. 그게 얼마나 덧없는 환상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 재우의 말은 지혜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이용하고 조종했을 뿐이라는 것을. 재우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증오의 깊이를 지혜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거죠? 대체 왜 나한테 이래야 하는 건데요? 잘못?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었지. 재우는 지혜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어머니를 죽인 그 여자의 딸. 나는 평생을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어. 그리고 이제 그 복수를 완성할 때가 된 거야. 어머니? 지혜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지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재우의 말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풍겨오는 살기는 진심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를 기억나지 않아? 그래, 그럴 거야. 당신은 철저하게 과거를 지우고 살아왔으니까. 재우는 지혜의 턱을 놓아주며 비웃었다. 아니, 어쩌면 그 기억을 지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엄마일지도 모르지.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해서. 지혜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재우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를. 그리고 그 과거가 재우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혼해. 재우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자유, 내가 줄게. 대신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우리 집, 내 재산, 그리고 우리 짱구. 짱구는 안 돼요. 짱구는 내 가족이에요. 지혜는 절규했다. 짱구는 재우가 지혜에게 선물한 강아지였다. 하지만 짱구는 이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지혜에게 위안과 사랑을 준 존재였다. 그녀는 짱구를 잃을 수 없었다. 재우는 지혜의 절규에 차갑게 웃었다. 가족, 당신은 자격이 없어. 살인자의 딸에게 가족이란 사치일 뿐이지.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재우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USB를 집어들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어제 만났던 그 남자, 서준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어.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재우는 USB를 지혜에게 던졌다. USB는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지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USB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지혜야, 당신은 이제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는 고통을 느껴봐야 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기억, 당신의 모든 것을. 재우는 슈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처럼 보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USB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물건 안에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재우의 잔인한 복수극의 모든 실마리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의 하룻밤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우가 파놓은 함정이었고 지혜는 스스로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함정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때 멍 하는 소리가 들렸다. 짱구였다. 짱구는 재우가 사라진 문을 향해 짖고 있었다. 짱구는 재우의 냉정함과 분노를 감지한 듯했다. 짱구는 지혜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지혜는 짱구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만남은 재우의 교묘한 함정이었고 지혜는 그 함정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그 함정 속에서 그녀는 뜻밖의 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재우의 잔혹한 복수극에 서막이 열린 것이다. 그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복수가 시작된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지혜는 짱구를 품에 안은 채 이제 막 시작된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지혜는 탁자 위에 놓인 USB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 든 USB는 차갑고 단단했지만 지혜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재우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보낸 사람이야. 어머니를 죽인 그 여자의 딸. 지혜는 그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누군가를 해쳤다고. 그것도 재우의 어머니를. 지혜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재우가 말한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매영, 짱구가 지혜의 발치에 얼굴을 비비며 짖었다. 짱구의 따뜻한 천이 지혜의 차가운 몸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지혜는 짱구를 품에 안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재우의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지혜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서준이라는 폴더와 박선영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박선영은 재우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지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먼저 서준 폴더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서준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들과 함께 그가 재우의 회사와 관련된 여러 문서를 해킹한 기록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다. 김지혜, 그녀의 어머니 김수연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 나는 복수를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메모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지혜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준 역시 재우처럼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복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젯밤 그의 눈빛에서 느꼈던 온기가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의 손길은 복수심에서 우러나온 연기였을까? 그때 또 다른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의 편지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서준의 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편지에는 재우의 어머니가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아들 서준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단은 지혜를 충격에 빠뜨렸다. 재우가 점점 이상해져요. 그 아이의 눈빛이 무서워요. 재우가 우리 모자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혜와 서준을 지켜주세요. 지혜는 편지를 읽고 나서야 서준의 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재우가 서로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지혜는 곧바로 박선영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재우의 어머니 박선영의 의료 기록과 사망 진단서가 있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되어 있었고, 사망 당시 재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속에서 지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박선영의 마지막 진료 기록은 그녀가 심장 질환이 아닌 우울증과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사망 원인과 진료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망 진단서에는 당시 박선영의 주치의였던 의사의 서명이 빠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깜짝 놀라 노트북을 닫고 USB를 숨겼다. 문을 연 순간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이강우라고 소개하며 재우의 뒤를 쫓고 있는 사립탐정이라고 말했다. 지혜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무슨 일이시죠? 김지혜 씨 맞으시죠? 저는 김재우 씨의 뒷조사를 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김재우 씨가 김지혜 씨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강우는 지혜에게 명함을 건넸다. 지혜는 그의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제야 그녀는 이강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재우의 편이 아니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고 서준이라는 남자를 아시나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서준의 이름을 꺼냈다. 서준이요. 그 친구는 재우 씨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접근한 사람입니다. 지혜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사실이지만 복수심 때문은 아닙니다. 지혜 씨가 바로 그 친구의 친누나이기 때문이죠.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준이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에서 보았던 우리 지혜와 서준이라는 문구를 떠올렸다. 그렇다면 서준의 어머니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재우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재우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 역시 재우의 조작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준이 제 친동생이라고요? 네. 오래전에 재우 씨가 지혜 씨와 서준 씨를 의도적으로 떼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우 씨는 지혜 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우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강우의 말은 지혜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다. 재우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그 죄를 지혜의 어머니에게 덮어씌운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서준을 이용해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지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재우가 지혜에게 접근한 이유, 결혼 생활 내내 그녀에게 보였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잔인한 복수극까지. 모든 것이 한 줄로 꿰어졌다. 당신은 왜 저를 돕는 거죠? 지혜는 이강우에게 물었다. 저는 원래 공권력에 실망하고 사립탐정이 된 사람입니다.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었거든요. 재우 씨는 저에게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내면을 알게 된 후에는 그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우 씨는 지혜 씨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려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재우가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강우는 지혜를 뒤로 감추며 재우를 노려보았다. 이봐, 이강우.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네가 무슨 짓을 벌이는지 알고 있나? 나는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김재우 씨의 죄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증거 있어. 모든 것은 당신이 조작한 거짓 정보일 뿐이야. 재우는 비웃으며 이강우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영원히. 재우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강우에게 달려들었다. 지혜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때 짱구가 재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물었다. 재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이강우는 그 틈을 타 지혜의 손을 잡고 현관 밖으로 달아났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혜는 이강우의 손에 이끌려 무작정 달렸다. 뒤에서는 재우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짱구를 품에 안은 채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에 쫓기며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제 내가 직접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재우의 악행을 멈춰야 한다.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다. 지혜는 달리는 내내 서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는 아마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재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돌아왔을 것이다. 지혜는 이제 자신에게 2명의 조력자가 있음을 알았다. 친동생 서준과 정의로운 사립탐정 이강우,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묵묵히 지켜봐온 또 한 명의 증인, 짱구까지. 지혜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지혜는 이강우와 함께 낡은 채 몸을 실었다. 뒷좌석에는 짱구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차는 도시의 번잡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를 달렸다. 재우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지혜는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질문들로 인해 괴로웠다. 서준이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 재우가 어머니의 죽음을 조작했다는 가능성,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배후에 있는 재우의 숨겨진 복수심까지. 이강우는 그런 지혜의 복잡한 심경을 읽은 듯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다. 재우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겠죠? 이강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어머니가 정말 재우 씨의 어머니를, 아니, 제가 너무 많은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재우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늘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재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재우는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혜 씨의 어머니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분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서로에게 많은 위안을 얻고 있었죠.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재우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당시 지혜 씨의 어머니가 그녀를 병간호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혜 씨의 어머니가 재우의 어머니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그 소문을 믿었고 그때부터 지혜 씨의 어머니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문이 재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우의 말은 지혜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재우는 단순한 오해로 인해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었다. 서준 씨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 씨는 지혜 씨와 헤어진 뒤로 오랫동안 지혜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재우 씨가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서준 씨는 성인이 된 후 해커로서의 재능을 이용해 재우 씨의 회사 서버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다 재우 씨가 지혜 씨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우 씨가
지혜 씨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어젯밤 일도, 네. 서준 씨는 재우 씨의 함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기에 재우 씨의 계획에 맞춰 행동한 겁니다. 서준 씨는 지혜 씨를 만나 재우 씨에 대한 정보를 흘리려 했지만 재우 씨가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오히려 지혜 씨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강우는 지혜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서준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자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몰려왔다. 그는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자신과 재회하기 위해, 그리고 재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혜가 물었다. 서준 씨가 숨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재우 씨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서준 씨가 그곳에서 지혜 씨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강우는 차를 몰아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다. 길게는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오두막집이 보였다. 오두막집 앞에 차를 세운 이강우는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곳은 서준 씨의 어머니가 남겨준 집입니다. 그녀는 죽기 전 이곳에 서준 씨를 숨겨두었죠. 서준 씨는 이곳에서 홀로 지내며 재우 씨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지혜 씨에게 이곳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겁니다. 지혜는 오두막집 문을 열었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듯한 오래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창계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지혜의 어머니와 서준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지혜와 서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혜는 사진을 보며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오두막집 문이 다시 열리며 서준이 들어왔다. 서준은 지혜를 보자마자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내가 누나에게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재우가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혜는 서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혼란을 서준의 품속에서 풀어놓았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고 서준의 눈물 역시 뜨거웠다. 그들의 눈물은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남매의 정을 다시 이어주었다. 이강우는 조용히 오두막집을 나섰다. 지혜와 서준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나누는 모습은 그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강우는 오두막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재우의 잔혹한 복수극은 결국 지혜와 서준을 다시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잠에서 깨어나 오두막집 안을 둘러보았다. 어젯밤의 꿈결 같았던 재회는 현실이었다. 서준은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다. 지혜는 그 냄새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를 떠올렸다. 식사를 하던 중 서준은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사실 어젯밤 누나가 기억을 잃어버렸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내 기억을, 네. 재우가 누나를 입양하면서 누나에게 최면 치료를 받게 했어요. 누나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최면 치료.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재우가 자신을 입양한 이유가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누나의 어머니는 사실 재우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재우의 어머니는 지혜 누나의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다가 서준은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재우는 그 사실을 알고도 누나의 어머니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운 거예요. 그럴 리가.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왜 재우가 누나의 어머니를 협박했어요? 누나와 서준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누나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서준의 말은 지혜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지혜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재우의 잔인한 복수극의 모든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딸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위대한 어머니였다. 지혜는 억울하게 희생된 어머니를 생각하며 재우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 재우에게 복수해요. 지혜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서준은 그런 누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예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짱구는 지혜의 발치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었다. 짱구의 눈빛은 마치 자신도 그들의 싸움에 동참하겠다는 듯 단호해 보였다. 지혜는 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짱구야.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오두막집은 지혜에게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대한 퍼즐 상자와도 같았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낡은 나무 바닥을 비추는 아침, 지혜와 서준은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강우가 가져온 서류들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서준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재우의 회사 서버를 해킹해 얻은 자료들을 지혜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재우 형이 누나를 감시했던 모든 자료들이에요. 누나가 만나는 사람, 가는 곳, 심지어 누나가 쓴 글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지혜는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사진 속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짱구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서준을 만나기 위해 카페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재우는 처음부터 지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어떤 모습인지까지. 지혜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재우의 소나기에 놀아났는지 깨닫고 몸서리쳤다. 이건 재우 형의 어머니 박선영 씨의 의료 기록이에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지만 재우 형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서, 이게 누나와 저를 떼어놓기 위해 재우 형이 작성한 입양 서류예요. 누나가 어릴 적 입양된 후 제 이름은 서류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혜는 서류들을 보며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재우가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타나 자신을 구해줬던 기억. 하지만 그 기억은 행복하지 않았다. 늘 재우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 외로웠던 기억들만 가득했다. 지혜는 그제야 재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복수만을 위해 자신을 곁에 두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재우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재우 형의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누나의 어머니 김수연 씨는 재우 형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우 형이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왜?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게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에요. 재우 형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숨겨두었어요. 그 증거를 찾아내야만 우리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지혜는 눈을 감고 지난 과거를 되짚었다.
재우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재우의 어머니를 병간호했다. 그때 재우의 어머니는 지혜의 어머니에게 어떤 비밀을 털어놓았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재우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지혜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때 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짱구는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향해 짖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지혜는 상자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인형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지혜와 서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는 지혜의 어머니와 재우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이 목걸이. 지혜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늘 하고 다니셨던 목걸이인데 어머니의 유품에서 이 목걸이를 찾아야 해요. 이 목걸이 안에 재우 형의 어머니가 남긴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서준은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혜는 짱구를 품에 안고 사진 속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짱구는 낑낑거리며 지혜의 손을 핥았다. 짱구의 눈빛은 마치 자신도 그 목걸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듯 단호해 보였다. 지혜는 짱구의 특별한 능력을 믿게 되었다. 짱구는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증인이었다. 그때 이강구가 돌아왔다. 그는 굳은 얼굴로 지혜와 서준을 바라보았다. 재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우선 이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우가 이곳을 알아내기 전에. 이강우는 차 열쇠를 쥐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는 재우가 숨겨놓은 핵심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어디죠? 지혜가 물었다. 재우의 본가,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그 집입니다. 그 집 지하 창고에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지혜는 망설였다. 재우의 본가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지혜는 서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재우 씨가 숨겨놓은 진실을 찾아내야 해요. 그들의 결심은 굳건했다. 짱구는 그들의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짱구의 눈빛은 마치 자신도 함께하겠다는 듯 단호해 보였다. 지혜는 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짱구야.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세 사람은 밤이 깊어진 후 조심스럽게 재우의 본가로 향했다. 재우의 본가는 도시 외곽의 낡은 저택이었다. 어둠 속에 잠든 저택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이강우는 저택의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지하 창고는 저쪽에 있습니다. 서준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창고는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지혜는 그곳에서 오래된 앨범과 편지들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재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재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외롭고 불안해 보였다. 지혜는 그 사진을 보며 재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뭐지? 서준이 창고 구석에서 낡은 서랍장을 발견했다. 서랍장 안에는 재우의 어머니 박선영 씨가 썼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 안에는 지혜의 어머니 김수연 씨와 재우의 어머니가 나눈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재우가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 아이가 내 심장약을 몰래 숨겨두었어.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수연아, 내 아들 서준을 부탁해. 재우가 너와 지혜를 해칠지도 몰라. 나는 이제 그 아이를 막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아들 재우. 서준아.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은 지혜와 서준을 충격에 빠뜨렸다. 재우의 어머니를 죽인 것은 재우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자신을 지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지혜의 어머니에게 덮어씌운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재우에게 복수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긴 것이다. 메용메용. 그때 짱구가 창고 문을 향해 짖었다. 문이 열리자 재우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재우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너희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어. 지혜는 짱구를 품에 안고 서준과 함께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앞에는 재우의 총구가 겨눠져 있었다. 지하 창고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재우의 총구는 흔들림 없이 지혜와 서준을 향하고 있었다. 지혜는 짱구를 품에 안은 채 몸을 웅크렸다. 재우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살기는 지혜가 알던 재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파괴만을 원하는 짐승의 기운이었다. 어머니의 일기장, 그걸 왜 당신들이 가져가려고 해? 재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야. 감히 누가 그걸 건드려. 박선영 씨의 유품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예요. 서준이 재우에게 맞섰다. 당신이 어머니의 심장약을 숨겨서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 서준의 말에 재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인해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증거? 내가 숨긴 걸 당신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래, 맞다. 내가 어머니의 심장약을 숨겼어. 하지만 그건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 어머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재우의 말은 지혜와 서준을 혼란에 빠뜨렸다.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어머니를 지키려는 행동이었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어머니는 내게 집착했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는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지. 그리고 그녀의 집착은 광기로 변했어. 지혜 씨의 어머니, 김수연 씨가 그 광기를 알아차리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지. 하지만 어머니는 거부했어. 어머니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거든. 재우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혜는 그의 눈물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심장병이 있었지만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정신병이었어. 내가 어머니의 심장약을 숨긴 건 어머니가 스스로를 해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내가 한 행동이 결국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지. 나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한 건데 재우는 총을 든 채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지혜는 그동안 재우를 미워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재우 역시 피해자였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지혜의 어머니에게 덮어씌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는 왜?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수연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내 어머니의 정신병,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까지.
그녀는 내가 어머니를 죽게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려고 했지. 그래서 내가 그녀를 협박했어. 당신과 서준을 해치겠다고. 재우의 고백은 지혜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들을 지키기 위해 재우의 죄를 덮어쓰기로 한 것이었다. 지혜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딸들을 사랑했는지 깨닫고 엉엉 울었다. 이제 당신도 그만해요. 더 이상 죄를 덮으려 하지 말아요.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지혜는 울면서 재우에게 말했다. 재우는 지혜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듯 했다. 그때 짱구가 재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핥았다. 짱구의 따뜻한 천이 재우의 차가운 손에 닿자 재우는 봇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다. 메용메용. 짱구는 재우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그의 얼굴을 핥았다. 재우는 짱구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동안 짊어졌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지혜는 그런 재우의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 재우 역시 사랑받고 싶었던, 그리고 사랑하고 싶었던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때 이강구가 지하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재우씨,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총을 내려놓고 이강우에게 다가갔다. 이강우 씨,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 서준아, 미안하다. 재우는 지혜와 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재우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명의 가여운 인간일 뿐이었다. 그때 짱구가 낑낑거리며 지혜의 발치에 엎드렸다. 짱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짱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짱구는 재우의 어머니가 심장약을 숨기는 것을 보았고, 재우가 어머니의 죽음을 후회하는 것을 보았고, 지혜가 진실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다. 짱구는 이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 묵묵히 그들의 곁을 지켰다. 짱구는 진정한 증인이자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본 유일한 존재였다. 짱구야, 고마워. 지혜는 짱구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짱구는 지혜의 따뜻한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지혜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게 되었다. 재우의 자백과 일기장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재우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서준은 지혜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누나, 이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지혜는 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어머니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재우의 잔인한 복수극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복수극은 결국 지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지하 창고의 차가운 공기는 재우의 고백과 함께 미묘하게 따뜻해졌다. 재우는 총을 내려놓았고 이강우는 조용히 그를 체포했다. 지혜는 서준과 함께 일기장을 챙겨 창고를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고 재우의 집을 벗어났다. 지혜의 품에 안겨 잠든 짱구는 평화로워 보였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지혜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재우에 대한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움만이 가득했다. 누나, 이제 우리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이제 어머니에게도 평화를 찾아줘야지. 지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이강우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재우는 이미 경찰서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었다. 재우의 자백과 함께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되자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언론은 재우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지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위대한 어머니였다. 지혜는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저의 어머니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저의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재우 씨, 그 역시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사람들은 재우의 잔혹한 복수극과 지혜의 아름다운 용서에 감동했다. 재우는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감옥으로 들어갔다. 지혜는 재우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재우에 대한 연민이자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였다. 그 후 지혜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는 김수연의 딸 김지혜로 다시 태어났다. 서준과 지혜는 함께 어머니가 남겨준 오두막집으로 돌아갔다. 오두막집은 그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지혜는 오두막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렸다. 카페 이름은 수연의 정원이었다. 그녀는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함께 어머니가 남겨준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서준은 해커로서의 재능을 이용해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이강우와 함께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탐정 사무소를 차렸다. 그들은 사회의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했다. 그들의 삶은 재우의 복수극으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그 복수극은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와 사명을 부여해 주었다. 짱구는 여전히 지혜의 곁을 지켰다. 짱구는 이제 지혜의 든든한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지혜는 짱구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짱구야, 이제 우리 엄마도 재우 씨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짱구는 지혜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짱구의 눈빛은 마치 자신도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듯 단호해 보였다. 어느 날 지혜는 카페를 찾은 한 손님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는 재우가 보낸 것이었다. 재우는 편지에서 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지혜의 용서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지혜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용서는 재우에게 구원을 선물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혜와 서준은 오두막집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지혜는 카페를 운영하며 어머니가 남겨준 따뜻한 사랑을 전했고 서준은 이강우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들의 삶은 재우의 복수극으로 시작된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은 결국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 주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소복이 쌓인 오두막집 앞, 지혜는 서준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짱구가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지혜는 눈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저희가 행복해졌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서준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제후의 잔인한 복수극은 그들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그들을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지혜는 서준과 짱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지혜와 서준, 그리고 이강우는 제우의 고백이 담긴 일기장과 녹취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제우의 잔혹한 복수극은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제우는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고 눈동자는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평생을 죄책감과 증오 속에서 살아왔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병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제가 어머니를 죽였죠. 그리고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혜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웠어요. 지혜에게 복수하면 제 죄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줄 알았죠. 제우의 자백은 지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제우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 한 명의 가여운 인간이었다. 지혜는 제우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제우를 향한 작은 용서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제우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지혜는 서준과 함께 어머니가 남겨준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다. 오두막집은 그들에게 안식처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다. 지혜는 오두막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의 이름은 수연의 정원이었다. 그녀는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함께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서준은 지혜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해커로서의 재능을 이용해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이강우와 함께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탐정사무소를 차렸다. 그들은 제우의 사건을 계기로 세상의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그리고 짱구는 여전히 지혜의 곁을 지켰다. 짱구는 이제 지혜의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지혜는 짱구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짱구야, 이제 우리 엄마도 재우 씨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지혜는 카페를 찾은 한 손님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는 재우가 보낸 것이었다. 재우는 편지에서 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지혜의 용서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지혜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용서는 재우에게 구원을 선물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혜와 서준은 오두막집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지혜는 카페를 운영하며 어머니가 남겨준 따뜻한 사랑을 전했고 서준은 이강우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들의 삶은 제우의 복수극으로 시작된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은 결국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 주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소복이 쌓인 오두막집 앞. 지혜는 서준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짱구가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지혜는 눈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저희가 행복해졌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서준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제우의 잔인한 복수극은 그들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그들을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지혜는 서준과 짱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재우의 재판이 열리던 날, 재우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혜, 당신이 준 용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재우는 그렇게 법정에서 퇴장했고 지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재우에 대한 연민이자 자신을 향한 자책이었다. 그녀는 재우의 복수극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재우 역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서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짱구는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켰다. 짱구는 이제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짱구는 지혜와 서준의 가족이자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본 증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잔인한 복수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으로 끝을 맺었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은 그녀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